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했죠.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내내 좀 상승과 하락을 오가더니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필주로 하락을 하면서 이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두드러진 상황이었습니다. 1.7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당장 오늘 밤 9시 반 정도에 이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예정이죠. 과연 이렇게 경제 지표 그리고 동시만기일이 있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또 내일장 전략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장 테마 흐름을 살펴보자면 그동안 잘 갔었던 종목들 로봇 관련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고 오늘 또 5G 관련주, 요소수 관련주 그리고 보험, 증권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도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더 알찬 내용들 많이들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들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보셔야지만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50분 안에 함께 하셔서 더 알찬 이야기 많이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했던 종목들 혹은 오늘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딱 10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10종목들이 대결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 들고 오셨거든요. 과연 이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가 어떻게 되는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하이라이트 코너인 종목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소수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KG케미칼 vs 누보 들고 왔는데 일단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소수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요. 누보 같은 경우에는 비료 관련주인데 일단 지난주 장에서 이 이슈가 있었죠. 중국이 요소수 관련해서 수출을 제한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오늘 또 제2차 요소 품귀 우려가 있다 이런 소식 속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수혜주를 봐야 될지 혹은 테마성 재료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삼양 vs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삼양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주로 엮일 수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로 엮일 수 있습니다. 과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넥스트칩 vs 피런티어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자율주행 테마로 엮일 수 있죠. 사실 어제장에서 자율주행 테마 이 상승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이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 도조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상향 조정됐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오늘장에서 두 종목 모두 다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죠. 현 시점에서 과연 파란불이 켜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더 매수 우위에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철강주 들고 왔습니다. 하이스틸 vs 금강철강 들고 왔는데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장 이 중국의 철강 공급이 뭐 감소할 거다 여기에 따라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됐는데 차트의 흐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더 매수 우위로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AI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잘 갔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 좀 매물 출회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과연 마음 AI vs 이스트소프트 두 종목 내에서는 현 시점에서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0종목 준비했는데 이 10종목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원탑 종목을 꼽은 겁니다. 오늘 또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모든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윤현준 대표님과 함께할 시간인데 우리 윤현준 대표님과 함께 원탑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딱 한 번 기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원탑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자 주식라방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풀어주시는 윤현준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현준 대표입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현준 대표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새벽 6시까지 또 나스닥 트레이딩을 하고 왔는데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네. 9시 반에 이제 CPI 발표 지수가 있는데 일단 그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저께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이제 약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 CPI 지수가 지금 최근에 오일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말도 안 나오네. 국제 유가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뭐 기록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일도 차트상 더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오일에 많이 오르면 따라 인플레도 심해질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외신에서 예상치는 3.8 정도 나오는데 잘하면 오늘 4점 정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4.0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 일목균형표 이탈 한번 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9월 달에 반영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8월부터 반영이 되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지표에 따라서 네. 좀 움직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네.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움직일 건데 혹 행여라도 4.0 넘게 되면은 좀 한 200포인트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 200포인트 조정이 딱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이 일목 이탈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면 이 일목 이탈 자리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이탈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 자리 이탈 시켜주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제 급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올 텐데 오늘은 그냥 도지 캔들로 큰 움직임 없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 나스닥 위주로 이렇게 차트를 분석을 통해서 국내 증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사실 나스닥도 그렇고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뭐 나스닥 차트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되나요? 어떤 종목 알려드리면 되죠? 그냥 이 전반적인 제가 봤을 분위기를, 때는 네. 일단은 저는 나스닥을 한 9월달, 10월달, 11월달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전 조정시 매수 전략을 보고 있어요. 근데 딱 어느 시점에 매수하면 가장 좋을까?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게 이 일목균형표 차트 보시면은 네. 구름대 안에 들어가면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탈할 시점이 딱 15,262포인트예요. 9월물 기준으로. 네. 이제 9월물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결 지표로 보시면 12월물로 이제 턴해서 보이실 텐데 9월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262. 지금부터 200포인트만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나스닥 종목을 더 사고 싶다. 근데 어느 시점에 사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 만약 200포인트 정도만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전 이때부터는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200포인트 떨어지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스닥도 궁금하지만 그래서 국내 증시의 향방도 궁금하잖아요. 일단 오늘 밤 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관망 심리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있는데 만약에 무포지션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늘 관망하고 내일까지 지켜본 다음에 떨어지게 된다면 200포인트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에서 1차 매수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뭐 선물 지수든 나스닥 시가총액 대형주 뭐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다 해서 이때는 매수를 1차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다. 그게 이제 20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 200포인트에서 아무리 언더슈팅 나오더라도 300포인트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게 만약에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면 코스닥도 당연히 그에 시쳐서 반등이 나오겠죠. 최근에 많이 떨어진 뭐 AI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그럼 보고 곧 있고.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미리 매수를 하면 더 좋은 전략이 되겠죠. 내일 정도에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장은 끝났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뭐 나스닥의 흐름 그리고 국내 증시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밤에 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시장이 관망 심리가 짙은 모습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곧 있으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수의 자리값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간 배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비료 관련주를 들고 왔어요. KG케미칼 vs 누보인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사실 지난주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좀 눌리다가 오늘 장에서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이 종목이 유일하게 요소수 중에서 그렇죠. 실질적인 수혜주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다른 요소수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으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만 유일하게 거래량에 양봉이 터졌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바로 들어가진 말고 갭 보정을 하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갭 보정 자리가 딱 어저께 메꾸더라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자리가 갭 보정 자리였는데 이제 9월 7일 한 시가 기준으로 7,750원인데 이걸 어저께 딱 음봉으로 메꾸면서 오늘 급반등 바로 14%짜리 양봉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요소수를 만약에 요소수 관련주로 이제 선택하실 거면은 그 중에 KG케미칼을 선택해라. 그럼 둘 중에서는 KG케미칼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금요일 날 위아래 폭이 굉장히 큽니다. 폭이 지금 고가 27%에 저가 10%면은 위아래 폭이 거의 17%짜리인데 이 폭이 앞전에 강한 매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매물대는 이 앞에 있는 매물대의 물량을 욕심을 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오늘 양봉이 더 많은 앞에 그 금요일 양봉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지표로서 저는 만약에 요소수 중에서 종목을 고른다면은 이 종목을 원픽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누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누보는 과연이라고 참수익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누보는 누보 차트의 흐름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누보도 좋은데 누보보다는 이제 KG케미칼이 더 우위에 있다고 제가 보시는 보기에는 거죠? 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이 나가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누보도 월봉을 보시면 이게 옛날에 스펙주였다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건데 누보도 좋아요. 누보도 사실 그때 제가 롯데랑 비교했을 때 이제 KG케미칼을 선택했는데 누보도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나중에 3,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때 몇 월 달이죠? 이때가? 전 안 보여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때가 몇 월 달이냐면은 4월 달에도 시세를 줬고 이게 이제 누보가 요소수 말고도 식료품 관련주로 해서 이슈가 많이 받고 전쟁 관련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요소수 말고도 다른 테마로 아마 엮여서 3,000원 이상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누보도 좋지만 누보가 팔자리는 아니다. 들고 가도 된다.
그럼 보유자의 영역으로는 들고 가도 되지만 신규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누보보다는 KG케미칼이 좀 더 자리값이 낮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대결 종료 완료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요소수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이 지난주에도 튀어 올랐지만 이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요소수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부각을 받았는데 두 종목 내에서 사실 두 종목 다 좋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좀 실질적인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KG케미칼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요소수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음봉 마감을 했지만 이 종목은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양봉으로 마감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갭 보정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갭 보정 후에 매물대를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내에서는 KG케미칼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전략은 사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여기서는 풀어내지 못합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이 전략까지도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삼양 vs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뭐 차 관련주인 것 같아요, 둘 다. 네, 삼양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차 부품주 네. 관련주죠. 삼양 같은 경우는 이제 커패시터 필름의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리포트도 나올 정도로 그것 때문에 이제 상장 이후 신고가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뭐 글로벌 3위 기업이다. 전기차 필름을 제조하는 그 글로벌 3위 기업이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1위 기업, 2위 기업 모두 일본 회사가 있는데 일본 회사가 이제 네, 일본 회사가 이제 이 물량을 다 전기차에 몰빵한다 그래가지고 아. 삼양이 거의 부각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른 아이템에도 팔 수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물량을 전기차에만 공급하겠다. 그래서 삼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도 공급하고 다른 이제 공장에도 공급을 하는데 그 공장에서 수요가 쇼티지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8월 24일 날 거의 상한가에 육박한 28% 시세가 오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에코플라스틱의 삼양 같은 종목에서는 저는 이제 삼양을 확실하게 더 좋다고 좀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이 이렇게 좀 주요 거래처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네.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플라스틱도 지금도 살 자리긴 한데 네. 이건 아무래도 매물대가 있고 한번 좀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도 제가 두 종목 다 살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두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삼양을 선택하겠습니다. 매물대 그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좀 더 걸릴 거다. 지금 네. 바로 좀 먹을 자리는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가격을 싼 걸 좀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에코플라스틱이 좋고요. 약간 이제 신고가 돌파하기 직전에 신고가 돌파하고 조정했을 때 뭔가 좀 기간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삼양을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도 진행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상증자 뭐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유상증자가 그거는 이제 유상증자를 이미 나왔던 뉴스잖아요. 네네. 그 나왔던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에코플라스틱보다 삼양이 좀 더 안정적으로 먹을 자리가 있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저는 삼양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종목 같던데 삼양. 제가 3번 다 들고 오고 싶었는데 오늘 네.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네. 오늘 그래도 한 고가 6%까지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 다행히도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사기 더 좋은 거죠. 만약에 오늘 오른 상태에서 추천드리면은 아무래도 좀 엣지가 없는데 오늘 음봉이 나와서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양 같은 경우는 지금 5,300원 이하라면 충분히 매수할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차 매수는 21선 위에서 한번 사시고 오. 2차 매수는 이제 갭 보정하는 자리인 한 4,9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좀 더 가격적으로 좋은 시점이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24일 보면은 상장 이후 신고가의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의 1,70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인데 이게 상장 이후 신고가의 첫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 거래량 이후에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딱 한 번 누군가 엄청난 매수세로 인해서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후 신고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이 종목이 상장을 언제 했냐면 1994년도에 했어요. 1994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에 그 20년 동안의 모든 매수자 혹은 매도자 혹은 물린 사람 모든 포지션이 사람들을 다 수익을 내주고 올렸다는 의미라서 저는 상장 이후 신고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번 전고점 돌파할 6,500원 이상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거의 큰 팬인 윤현희님께서 난 싼 거 사야지 이렇게 했는데 네. 싼 거는 에코플라스틱 아닌가요? 싼 거는 가격적인 차트의 위치상 싼 거는 에코플라스틱인데 네. 나중에 결과값 보시면 삼명이 더 많이 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네, 이렇게 윤현희님 여러분의 고민 모두 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가격이 싼 거는 일단 에코플라스틱인데 일단 이거는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세트 종료를 했는데 사명 vs 에코플라스틱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사명을 택하셨습니다. 사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주 둘 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전기차 부품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 국내 유일하게 캐터필터 필름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신고가를 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죠. 두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빠삭하세요. 사명에 대한 자세한 전략, 나도 사명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사명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윤현희님이 지금 가격이 싼 걸 사고 싶다고 네. 했잖아요. 차라리 사명이 5,000원, 4,900원 왔을 때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윤현희님의 사는 것보다 만약에 그러니까 2차 매수할 자리에서 1차 매수하면은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이 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에코플러스틱 말고. 네, 잘 들으셨나요? 사명 같은 경우에 5,000원 이하 단까지 떨어질 때 그때 오히려 매수를 하면 좀 더 싼 가격대에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사실 두 번째 섹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전문가님의 원픽에 대해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 안에 지금 두 번째 세트까지 종료가 됐는데 이 안에 혹시 원픽이 있을까요? 원탑이 있을까요? 될 뻔한 종목이 있었는데 사명이죠. 없어요. 예. 사명이 될 뻔했죠. 사명이 될 뻔했는데 네. 사명 좋아서 될 뻔했는데 네. 예, 제가 더 좋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사명보다는 좀 더 먹을 자리가 큰 종목이 있다 이렇게 들어도 그게 또 될까요? 오늘 떨어져가지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준비할 때도 이 자리 정도면 괜찮네 했는데 네. 오늘 또 떨어져서 네,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명보다 더 좋은 종목이 원탑이라고 합니다. 과연 원탑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원탑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종목 대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넥스트칩 vs 퓨런티어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오늘장에서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매수 우위에 두고 싶으신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넥스트 칩은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렸고 네. 많이 오른 상태라서 좀 배제를 시키고 오. 퓨런티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퓨런티어가 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윤현희님께서 넥스트칩 이렇게 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넥스트칩인 줄 알았대요. 넥스트 칩도 좋은데 네.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좀 퓨런티어. 왜냐하면은 퓨런티어가 이틀 전에 테슬라의 호조로 인해서 네. 어제 상한가에 갔거든요. 근데 이게 상한가 이후에 그 위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준비했을 때는 어제 상한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추천을 드리더라도 좀 조정 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가격이 조정 높다. 받았잖아요. 상한가에 갔으니까 30% 오른 상태에서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때마침 아다리 맞게 1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오늘의 오히려 하락폭이 전문가님에게는 매수 기회다. 근거가 되는 거죠. 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딱 상한가 했을 때 이거는 보내줘야 되나? 네, 방송 보는 분들한테 이거는 만약에 오늘 날라가게 되면은 사지 말고
좀 더 가격 예. 조정을 기다린 다음에 한 15% 정도 조정 오면은 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오늘 조정 12% 나왔어요. 조정 나왔잖아요. 네, 오늘 한 13% 조정 나왔어요. 그러니까 2%만 더 떨어지면 딱 좋은데 지금 종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종가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으면 내일 바로 시초가에 매수해도 될까요? 근데 오늘 시간에가 또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3%. 어... 그러니까 내일 시가에 사도 된다는 거죠. 아, 딱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딱 왔습니다. 아. 34,000원, 한 300원, 34,000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내일 그 부근에 한번 터치해 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전에도 추천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 가격대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봐보도록 할까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7월 7일 날 갭보정한 이후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네.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13,000원이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13,000원 이후에 이제 지금 뭐 2만 원, 2만 1,800원까지 오르면서 이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오늘 딱 캔들 보면은 종가 저가가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9월 1일 날 그 상승분을 오늘 장에서 좀 많이 털어낸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이게 갭도 보이는 갭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갭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갭을 메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간 자리를 지금 오늘 빨리 메꿨잖아요. 오늘 걔 급락했잖아요. 메꿨으면 사도 되는 거잖아요. 사도 되는 거죠. 근데 퓨런티어가 조금 더 한 1점 정도 높다. 네, 둘 다 좋아요. 네. 제가 넥스칩을 회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7월 7일에도 추천을 드렸던 건데 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뭘 알길래 또 추천을 해주신 건가요? 일단 왜요? 또 뭐 개인적으로 인맥 자랑이신가요? 아니면 또 일단 관련된 사람 알고 있긴 한데 좀 이걸 좀 대놓고 말씀드리긴 뭐해서 네, 또 스멀스멀 인맥 자랑 냄새가 이건 단톡방 내에서 나시는데.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방송 끝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한 이유도 있어요. 7월 7일 추천해서 한 70%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이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지금 메꿨다. 근데 오늘 종가 저가거든요. 이 종가 저가 뒤에는 그 다음날 양봉 날 확률이 높아서 이거 아마 내일 뭐 미국 지수만 그냥 큰 하락이나 큰 상승 없게 그냥 평이하게 끝난다면 내일부터는 아마 매수 시점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엊그저께 테슬라에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슈퍼컴 도조가 뭐 이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상향 조정된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웃으시네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사실 오늘장에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내일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전문가님께서 퓨런티어 내일 당장 시초가에 매수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 네. 그리고 최근 같은 장세 속에서는 오히려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단타로 짧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언제쯤 이렇게 좀 튀어 오를 만한 구석이 보이나요? 빨리 튀어 오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네, 둘 다 빨리 튀어 올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싸게 산 자리거든요. 네. 갭 위에서 사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갭 아래서 사면은 보정이 되고 나서 보정이 되고 나서 사면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넥스트칩도 오늘 보정을 했고 퓨전티어도 오늘 보정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메리트가 있다. 근데 두 종목 다 살만한데 굳이 한 종목을 고르자면 저는 퓨런티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테슬라가 이슈가 있을 때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잖아요. 어, 넥스트칩은 못 갔잖아요. 그 전에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슈가 있을 때 퓨런티어를 사라. 네. 뭐 이렇게 테슬라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또 반도체로도 엮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을 했는데 네. 몇몇 종목들은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반도체는 종목마다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여기서 제가 오늘 열 종목 쪽에서는 안 갖고 왔지만 네. 뭐 한미 반도체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오. 좋을 것 같고 뭐 PSK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한미 얼마 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HBM 반도체 때문에 뭐 전문가님께서 들고 가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제가 단독방에서 추천드렸던 필옵틱스도 있거든요. 이게 분할한 건데 필 에너지랑 필 옵틱스 분할한 건데 이것도 시간에서 지금 좋은 이슈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지금 6%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갭이 보시면은 이쪽에 갭이 있거든요. 열려 있거든요. 14,000원부터 15,000원 구간까지 갭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한번 매끄러워가지 않을까. 이것도 반도체 이슈로서
한번 슈팅이 충분히 나올 만한 종목이고 지금 시간에도 6% 정도 올랐기 때문에 내일 따라 사면 안 돼요, 근데. 근데 시간외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시간외 거래에서 뭐 올라간 거를 뭐 사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통계적으로 네. 제가 한 13년치 데이터가 있는데 오. 시간외가 오르잖아요. 네. 그 다음 날 음목 나올 확률이 80%예요. 어. 그러니까 절대 시간외가 올라갔다고 해서 내일 따라 사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퓨런티어 같은 경우 시간외 거래에서 또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시간외에서 만약에 시간외가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됐다. 네. 그럼 그 다음 날 양봉 나올 확률이 80%입니다. 어. 이건 제가 잘 알려드리지 않는 건데 네네. 오늘 아다리 맞게 오늘 또 꿀팁을 네. 알려주시네요. 시간외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공부해 보시면은 네. 시간외가 오른 것들은 그 다음 날 그거 사서 사자마자 물리는 분들 엄청 많이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시간외가 오른 것들은 그 다음 날 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던져야 된다, 물량을. 그러니까 시간외가 하락한 것들 뭔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쵸. 그거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돼요. 어... 네,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 한 15년 코스닥 시장 15년 동안 항상 그래 왔어요. 저는 이제 다 그런 걸 기억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정규장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네. 시간외 거래에서 또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수 포인트로 봐도 된다. 내일 정도 1차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필옵틱스가 오늘 호재로 인해서 시간외가 지금 플러스 6.19%로 끝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내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단독방에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내일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죠. 네, 시간외가 올랐기 때문에. 그 근거는 15년 동안 코스닥 시장이 그랬어요. 80%가 시간외 거래가 5% 이상 오는 종목들은 그 다음 날 시가 고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 근데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전문가님이 그 코스닥 자료 15년 내내 자료를 다 브리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뭐 어떤 자료로 인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해 주시나요? 교육 단독방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료가 있긴 한데 일단은 팩트는 그렇다. 이거는 아마 트레이딩 오래 하신 분들이나 저는 이 주식시장에 코스닥 트레이딩만 10년, 1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죠. 우리 윤현희님께서 15년 교육 기다릴게요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15년의 교육 노하우들 모두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필옵틱스는 내일 시가 기준으로 윗거리를 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잡는 게 왜냐하면 시가가 높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갭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갭은 뭐라 그랬죠? 보정을 보정해야 해야 된다. 네, 보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도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간에 오른 것들이 있으면 내일 일단 팔고 반이라도 파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팩트예요. 이건 진짜 지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팩트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넥스트칩 vs 퓨런티어 두 종목 내에서는 퓨런티어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도 이 종목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럴 경우에 내일장에서 양봉을 할 수 있다, 양봉이 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공략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변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받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또 내일장에서 대응 전략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하이스틸 vs 금강철강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시나요? 하이스틸입니다. 이거 하이스틸이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하이스틸. 네네네. 네,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일단 금감철강이 왜 안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갭 상승했는데 그걸 다 메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떤 종목이요? 금강철강이요. 그 상승을 했잖아요. 이 금요일날 이슈로 메꾸긴 인해서. 했는데 일단은 이 9월 8일 날 24%짜리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네, 음봉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 좀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물론 내일은 오를 확률이 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종가 저가로 끝나면은 오늘 거래량 없이 종가 저가로 끝나면 그 다음 날 양봉 나올 확률이 80%인데 오늘 딱 종가 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금강철강도 나쁘지 않은데 그럼 이거보다 내일 시초가로 이거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단타로 접근할 거면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어요. 좀 손빠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금강철강보다는 하이스틸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개 다 테마가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같이 말을 해주셔야죠. 9월 8일 날 같이 상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9월 10일 날 그 대량 음봉이 터졌어요. 근데 그 대량 음봉 뒤에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그 음봉에서 거래량에 욕심을 낸 흔적이 없는데 이거는 계속 그 음봉의 매물대에 계속 윗꼬리로 그 물량에 관심이 있다. 여기에 윗골이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윗골이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음봉이 많이 나온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그걸 돌파하려면은 계속 돌파해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맞고 떨어지다가 결국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매물대를 계속해서 좀 소화하면서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스틸이 좀 더 좋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일단은 현재 팩트상은 그런데 이게 항상 플랜 A와 플랜 B가 필요하잖아요. 네. 플랜 B는 돌파하는 척 하다가 돌파 못하고 3,500원까지 떨어지고 나중에 돌파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지고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요번에 이슈가 좀 일목균형표 파란색 구름대도 뚫었겠다. 요번에 바로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장 직접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봉님께서 쫄깃쫄깃하다고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물론 금강철강이 보정도 하고 자리도 좋고 내일 뭐 바로 양봉 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좋긴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베이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이스토리 더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네 번째 대결 종료를 하셨습니다. 사실 네 번째 종목 금강철강도 좋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좀 튀어오를 만한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은 완전 단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빨라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료이지만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 중에 계속해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대응 전략을 좀 잘 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음 AI vs 이스트 소프트 들고 왔는데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제가 저번에도 이 종목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재탕이신가요? 네, 너무 좋아요. 일단은 제가 9월 6일 날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네네. 그 뒤로 이번 주 월요일 날 18%짜리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스트 소프트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결론은 이스트 소프트죠. 근데 어이가 없게 이틀 동안 그거 올린 거 다 뺐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다 뺐을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차트 공부가 부족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뺐잖아요. 그럼 왜 올렸을까요? 9월 11일 날 왜 18%를 왜 누군가 돈을 써가면서 올렸을까요? 이게 뭐 이슈가 있지 않아요? 그 삼성이랑 MS랑 뭐 네. 같이 협력을 해서 네네네. 이 삼성 AI 개발에 나선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 이렇게 호재성 뉴스 때문에 올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호재성 뉴스로 인해 올리긴 했는데 네. 누군가가 큰 돈을 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지금 뭐 9월 11일 날 18.7% 올려놓고 뭐 화요일 날 바로 13% 급락. 또 물론 이때는 AI 전반적으로 전체 다 급락이 나와줬거든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뭐가 됐든 팩트는 급락을 했고 오늘마저도 6% 급락을 맺어서 올려놓은 걸 그냥 그 이상 더 빼버리는. 근데 올릴 때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네. 뺄 때는 그 거래량이 안 붙은 것 같아요. 뺄 때는 거래량 없이 내려갔어요. 이거 왜? 그럼 아직도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 이거는 한마디로 위아래 엄청난 흔드는 경우거든요. 이런 흔드는 경우가 보통 통계적으로 앞에 매물대가 많을 경우에 이렇게 많이 흔듭니다.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도 좀 있어요. 신용도 7.7%가 이미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매물대가 어느 구간인지 볼게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보시면은 길게 빼서 보면은 재작년부터 올렸던 이 구간에서 지금 엄청나게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봉우리가 지금 2021년도 8월 달 봉우리, 2021년도 10월 달 이때 엄청나게 매물대가 많잖아요. 네. 특히 이 구간에서 특히 17,000원에서 2만 원 구간에서 엄청난 매물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길 돌파하려면은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돌파하려다가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물대에 누군가 관심을 보이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나중에 확 뚫었을 때는 더 많이 가잖아요. 네, 위에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갑니다. 행여나 거기에서 만약에 이스트 소프트가 마이크로 MS의 팀즈가 뭐 선택되거나 아니면 뭐 요번에 나왔던 삼성과의 그런 협약 이런 거 네.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재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빨리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잡을 수 없게 돼서 제가 아마 이스트 소프트를 추천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왜냐하면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월요일 18% 오른 상태에서 어제랑 오늘 더 올랐으면 저 추천 못했어요. 근데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좀 더 공략을 해볼 만한 포인트로 네, 가져가도 된다. 뭐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누군가 프라이스 메이커가 있는데 항상 코스닥 시장에는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에서 엄청나게 흔들었잖아요. 네네. 보시면 뭐 18% 수익이었다가 뭐 그저께 14% 오늘 거의 뭐 이틀 동안 20% 뺐는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예, 이 매물대에서 누군가 물량에 관심이 있고 이 앞에 17,000원에서 2만 원대에 물린 그 누군가의 물량을 갖고 오고 싶어서 엄청 흔든 거거든요. 네. 예, 이거 물량 뺏기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윤현희 님도 이스트 소프트, 참식 님도 저도 이스트 이렇게 했는데 네, 역시나 마무리가 됐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스트 소프트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어떤 건가요? 이거 오늘 캔들이 종가 저가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종가 저가 나오면 그 다음 날 무슨 어떤 캔들 나온다 했죠? 양봉? 네. 종가 저가가 나오면 어. 오늘 수요일 날 종가 저가가 나왔어요. 15,930원인데 종가가 저가인 캔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다음 날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종가가 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양봉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를 좀 더 매수 우위에 놓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종목 대결을 끝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서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르는 원탑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일단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차트적으로도 우위에 있지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제가 이제 가장 기대값으로 크게 보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내에 이 이스트 소프트의 AI 휴먼이 탑재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뭐 10배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원탑이라고 저는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얼마 전에 비전 프로를 출시를 했죠. 그 비전 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에 이제 선택되게 되면은 애플의 비전 프로에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월요일 나온 뉴스 있죠. 삼성 AI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 연계를 통한 차후의 확장성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유일한 기업이 이스트 소프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엣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높아지는 지금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높아지는 인건비는 AI 휴먼의 이제 시장 확대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AI 휴먼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증권사나 은행 아나운서 분들 이런 것들에서 많이 대체되고 있는 현 저 상황이고. 대체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안경 이제 피팅 앱 라운지라는 어플이 있어요. 지금 치셔도 되지만 제가 안경 쓰시는 분들한테 네. 제가 이 어플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해 봐라고 했어요. 저도 라식 수술을 하긴 했지만 안경을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네. 이 어플 한번 깔아서 해봤거든요. 네. 뭐 선글라스도 되고 이제 그냥 일반 안경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안경을 고를 때 다 착용해 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어플을 이용하면 착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 거기서 다 착용이 되게끔 이제 시나리오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안경이 나한테 내 얼굴 형태에 맞나 안 어울리는 맞나 안경을 알아서 추천을 네. 해준다 뭐 이렇게 들어도 추천도 될까요?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했던 그런 구도나 아니면 그 브랜드를 다 선택해서 오. 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도 할 수도 있고요. 음. 우리가 굳이 안경점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프라인 안경점도 이 라운지 앱과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성장성을 입증이 돼 있고 여기서 매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 프랜차이즈 1순위입니다. 지금 네. 여기서 이제 실적이 많이 뽑아져 나올 거로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형 애플 앱이라고 비미 가상 쌍꺼풀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성형도 이제 미리 우리가 성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뀔 것인가 네.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현실적이라서 이것도 성형 시장에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걸 포함했을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아마 상한가 30%짜리 세 방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기 전문가님께서 때문에 뭐 원탑 종목이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될지 뭐 AI 관련주 최근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 가격 구간은 어딘지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2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아래 매물대 움직임이 세잖아요. 여기서 네. 왔다리 갔다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근거는 여기 이 매물대와 이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움직임이 많다고 했고 그다음에 매수를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스샷을 찍은 건데 오늘 이 자리도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오늘 오히려 더 6%짜리 음봉이 나와주면서 더 가격 메리트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도 충분히 매수하기 그냥 바로 내일 아침에 매수해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월요일 날 종가 고가 나왔기 때문에 음봉 나왔고 오늘 종가 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양봉 턴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운이 좋은 거네요. 바로 내일 접근해도 되니까. 예. 이거 그렇게 사세요. 들어도 되는 걸까요? 네네네. 이거 뭐 괜찮은 종목이다. 바로 내일 이제 오늘 종가가 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양봉일 가능성이 크다. 시초가로 그쵸. 공략을 해도 되는 종목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통계학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내일 매수하면은 이제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값이 큰 거죠. 뭐 MS 관련해서도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전 어플라이언스라고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기술 개발 동맹을 맺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스트 소프트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유일하기 삼성도 때문에 이번에 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일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일하고 싶다고 말한 그쵸? 거잖아요. 계약하고 같이 협약 맺어서 일하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언어를 이제 배우고 싶다는 건데 이스트 소프트는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어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트 소프트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뭐 호재성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네. 오늘장의 원탑 종목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이스트 소프트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장에서 종가가 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양봉이 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